역전의 용사들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에서 또 여러분들하고 역전의 용사들을 같이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네. 이 오두방정 인트로는 아무도 따라할 수 없다는 거. 네, 저는 노영희 변호사고요. 오늘은 정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막강 군단들이 또 모였습니다. 우선 제 왼쪽부터 전현희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뭐 취재면 취재, 뭐 말빨이면 말빨 누구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전계환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제 오른쪽에 있는 강미정 대변인님. 네, 반갑습니다. 오! 조국혁신당의 대변인님이시고요. 우리 또 김규현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아, 요즘 변호사님도 동해 번쩍 서해 번쩍입니다. 예, 정신이 없네요. 네, 바쁘시죠. 여러분 빨리 모이세요. 이 네 분을 모으기가 너무 어려웠는데요. 네, 여기에 모이시면 모든 분들, 많은 분들, 좋아하시는 분들 다 모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을 모두 혈압오르게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커밍아웃을 그 분이 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네? 우리의 한덕수 총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인데요. 이분 때문에 사실은 되게 열받았는데 그 열받는 얘기 하기 전에 먼저 우리 또 전현희 의원님의 활약상 한번 들어보고 실제 지금 이 블랙요원 미복귀 관련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어서 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현희 의원님 법사위 질의 한번 들어보죠. 실제로 지금 시중에서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블랙 요원으로부터의 제보입니다. 지금 현재 청주공항 여기에 소요를 일으킬 목적으로 무기 지급을 팀별로 받았다. 그리고 이 제보한 이 사람의 경우에는 무기를 C4 폭탄을 소지하고 있고 권총, 탄창 5개를 소지하고 있다. 다수의 블랙 요원들이 현재 복귀하지 않고 지금 도대체 뭘 해야 되나 이렇게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경계 강화와 무기 전량, 전수조사 횟수 그리고 업무 중지 명령과 복귀 명령을 하시고 그 내역을 국회에 보고를 하실 것을 요구합니다. 예, 지금 관련된 내용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지금 확인 지시를 제가 해놓은 상태고 그 관련된 내용이 확인되면 하겠습니다. 네, 전현희 의원님 나오셨는데요. 저게 이제 사실 12월 24일 법사위 질의 중에 블랙요원 미복귀 관련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좀 설명을 조금 부탁드릴까요? 네, 지금 유사한 제보가 당에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접수를 했고 저도 이제 민주당에 접수된 제보 내용을 법사위에서 국방부 장관 대행에게 질의를 했는데 질의가 아니라 조치를 하라 이 이제 요구를 한 겁니다. 지금 현재 지금 제보에 의하면 그 블랙요원 그 다수가 아직 복귀를 하지 않고 지금 중간에 붕 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계엄 해제가 됐고 계엄이 끝났는데도 아직도 복귀하라 이런 명령을 못 받았고 그리고 지금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또 자신들이 이 점조직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 배신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상당히 자신들의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 그리고 블랙요원 중에서 누군가가 한 명 사람들이 많은 곳 그런데 폭탄을 이렇게 놔두고 뭐 터뜨리더라도 그것이 누군지 지금 아무도 밝혀지지 않을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그들이 지령을 받은 것은 청주공항이나 사드기지 그리고 대구공항 등의 이 소요를 일으켜서 사실상 이제 계엄을 정당화하거나 계엄을 더 강화하거나 일으키게 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업무를 부여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 이런 걸 이제 제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갈 데 없는 지금 많은 블랙 요원들이 아직도 이제 시중에 많이 있다. 그 얘기인데요. 근데 국방부 장관 대행이 이미 모든 블랙 요원들 업무에 복귀했고 그런 이제 사람이 없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현역의 경우에는 실제 복귀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민간인으로서 블랙 요원은 아직 복귀를 안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장관 대행 얘기는 민간인 블랙 요원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뉴스에 보니까 그날 장관이 이제 저희가 저거 모두 복귀 명령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잖아요. 그리고 저 질의가 24일 오후였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에 이 복귀 명령을
했다. 네. 이 제보에 의하면 또 새로운 제보입니다. 복귀 명령을 했고 그게 그 다음 날 새벽에 복귀 명령이 있었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복귀된 블랙 요원들이 복귀 명령을 받아서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이제 가족과 보낼 수 있게 됐다. 너무 고맙다. 아, 뭐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제보가 다시 추가로 접수가 됐어요. 근데 그래서 실제로 미복귀된 당시에 질의할 때 미복귀된 블랙 요원이 있었다는 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는 게 밝혀졌고 네. 그리고 이제는 이제 그 미복귀 블랙 요원들도 이제 추가로 복귀 명령을 해서 복귀를 했다. 이게 이제 추가 제보인데요.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유사한 제보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당의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뭐 울산팀, 무선팀 이런 이제 있는데 제가 받은 이 제보의 소스는 그거랑 또 다른 팀이에요. 아. 그래서 실제로 이 미복귀한 블랙 요원들이 크리스마스 성탄절까지 있었고 그들이 무기를 여전히 소지하고 있었고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12월 3일 있었고 그로부터 2시간 반 만에 해제가 된 이후 오늘이 12월 26일인데 23일, 2, 3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무기를 소지한 채 대기하고 있는 블랙 요원들이 아직까지 복귀를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이 사실은 있는데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복귀 다 했다라고 사실은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제보가 지금 계속 들어왔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질의한 이후 그 다음 날 복귀 명령을 받고 복귀를 해서 너무 고맙다 이런 네. 제보가 또 들어왔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아마 제보 라인이 몇 개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복귀를 하고 무기 반납을 했다고 하는데 그 반납한 무기가 어디 있느냐? 그 무기가 아니라 이제 폭탄 같은 걸 들고 있었다는 건데 나머지 다른 팀들도 그러면 복귀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확인을 지금 현재 김선호 국방부 장관도 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모르는 박선원 거예요? 의원이 저희도? 추가적으로 또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이런 상황을 전현희 의원을 비롯한 몇몇 분들이 정말로 공개를 하지 않았으면 이 사람들이 바깥에서 어떤 일을 벌였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탄핵 국면이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결국 비상계엄에 의한 내란군 또는 내란 세력들이 외부 활동을 하고 있었고 무기까지 들고 있었는데 거기가 대우공항 그리고 청주공항 그리고 이제 성주에 있는 사드 기지까지 공격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결국 김용년 일당이 이들을 방치해놓고 혹시라도 있을 상황에 대비한 것 아니냐라고는 우리가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F-35A, 35A 전투기가 청주공항에 배치됐고 청주팀 이외에 성주에 있는 사드기지 그리고 대구 군공항을 작전 대상으로 하는 팀도 따로 있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 미복귀 블랙 요원들에게 며칠 동안 추가로 지시가 내려오지 않고 대기가 길어져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다는 건데요. 지금 제보 들어온 것에 따르면 청주팀의 임무는 살상이 아닌 시설을 폭파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이들에게 참호 하나를 부술 수 있는 정도의 C4 폭탄이 다 이렇게 제공이 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총은 각 팀별로 다르게 지급받았고 탄창은 5개씩 주어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분들에게 빨리 복귀하고 뭐 물건 이런 무기 같은 거는 반납하라 이런 얘기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지시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아마도 우왕좌왕하는 것 같았다. 이렇게 되면 사회적으로 혼란이 야기되니까 큰일 날 수 있다. 이제 이런 걱정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오늘 김용현 전 장관이 네. 기자회견을 열기 전에 김어준 그 공장장 쪽으로도 제보가 왔었다면서요? 제보가 왔었고 네. 그리고 그 김용현 전 장관의 회견 중에 어떤 시그널이 될 만한 단어가 등장할 것이다. 뭐 통행금지 말하는 겁니까? 그게? 예. 그래서 저희 그 조금 젊은 20, 30대 당직자들도 그 거꾸로 읽으면 지금 행동이라고 이제 해석이 돼서 아마 지금도 퇴근을 못하고 국회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왜 굳이 미리 그러니까 그 기자회견이 나오고 나서면 모르겠는데 신빙성에 따져보면 네. 그 전에 굳이 공중전화로 왜 김어준 총수한테 그 내용을 제보를 했을까? 네. 그것도 굉장히 의아하고 좀 두려움도 많이 들 것 같습니다. 또 이 얘기는 또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네. 어쨌든 김어준 씨가 제보 받은 바에 따르면 네. 그리고 또 오늘 김용현 국방부 장관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또 얘기한 바에 따르면 포고령 자기네가 만들었고 초안에는
통행금지 네, 맞습니다. 조항도 사실 들어 있었었는데 그거를 이거는 뭐 국회를 상대로 하는 거니까 국민들의 불편을 좀 덜어주는 차원에서 그 통행금지는 없애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통행금지는 뺐다 뭐 이제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그 통행금지라고 하는 단어가 행동을 개시하라고 하는 어떤 암호, 은어 같은 거다 뭐 이러면서 또 얘기가 조금 됐었던 것 같습니다. 통행 금지 하니까 네. 그걸 이제 뭐 대통령이 뺐다고 막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저는 들으면서 좀 약간 사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 왜요? 윤석열이 엄청난 술꾼이잖아요. 아, 술꾼들한테 이 밤에 통행을 하지 말라는 것은 이 죽으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 자기도 제안을 받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거 안 되니까 이거는 좀 빼줘. 막 이래서 뺐을 수가 있겠다. 이게 그림이 좀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요. 약간 좀 근데 그런 톤이 김용현 아니냐. 이제 변호인이 그걸 이제 윤석열이 실제로 포고문 작성에 관여를 안 했고 오히려 통행 금지라는 이런 국민들의 이제 권리 행사를 방해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을 뺐다. 네. 그래서 결국 그들의 주장은 윤석열이 포고문 작성에 관여를 안 했고 사실상 이제 김용현의 전적인 책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제 오히려 말이 안 되는 것이 윤석열이 이제 대통령 시절 장관으로부터 그것을 보고를 받았다는 것을 일단 확인이 됐고 네. 뺐잖아요. 거기에 그걸 빼든 뭐 추가를 했든 아니면 그대로 뭐 보고문 그대로 발령을 했든 어쨌든 최종 결제자인 윤석열이 그것을 실제로 결제했다는 것을 입증을 한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오히려. 증거가 되는 겁니다. 윤석열이 보고문 발령에 관여하고 최종 결제자였다는 거.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의도가 윤석열을 뭔가 엮으려고. 사건을 덮어주고 싶은 의도에서 얘기를 한 걸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오히려 그 반대로 오히려. 네. 윤석열의 그 보고문 작성과 결제에 최종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을 자기들이 스스로 입증한 거죠. 자승자박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폭을 한 거 네. 같네요. 이 정권은 자폭을 참 기자회견이고. 잘한다. 그리고 저는 그걸 보면서 네. 한 가지 더 드는 게 약간 한덕수 총리한테도 일종의 약간 협박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그래 거기서 총리한테도 계엄을 사전 보고했다고 네. 말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건 저는 한덕수에 대한 어떤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영현이나 윤 대통령 측에서 한덕수 총리에게 너 거부권 같은 거 네. 그 행사하고 너 재판관 임명하지 말아라 이런 취지로 예, 그렇게 우리 경고 주는 말대로 거다? 뜻대로 하지 않는다면은 너도 여기에 다 연루가 돼 있다는 걸 우리가 다 폭로해 버리겠다. 순차적으로 보면 김용현 그 내란범의 네. 그 변호인 측의 기자회견이 먼저 있고 나서 그리고 나서 급하게 한덕수 지금 대행이 대국민 담화를 잡았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나서 권성동 또 대표 권한 대행이 입장을 또 발표를 그렇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엮어 들어가는 그러니까 내 걸 보고 넌 말할 수 있어. 너도 내 거 보고 얘기해. 라는 네. 시그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두 분 말씀이 예.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게 일단은 한덕수가 이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계엄을 보고를 받았고 사전에 인지를 했고 네. 그 말은 한덕수 이제 권한대행이 이 계엄 내란의 공범 아니냐 이걸 이제 김용현이 당시 우리랑 공범이잖아 이렇게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직전까지 민주당이 이 지금 탄핵을 이제 하루 정도를 말미를 네. 주면서 네. 늦추면서 이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해라 이런 기회를 준 건데 고민이 있었을 거다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김용현 측의 그 기자회견을 보면서 자신이 이제 이미 공범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만천하에 알려졌고 이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쪽과 공범들과 네. 같이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이고 그래서 일종의 이제 나는 이쪽 편에 서겠다는 것을 대국민 선전포고하고 그렇게 이제 커밍아웃 네, 한 거다 네. 그렇게 봅니다. 낱개로 보면 파편적으로 막 이런저런 발표를 하잖아요. 각자 도생처럼 보이기도 하고 네. 명분을 내세워서 국민들한테 막 이런저런 주장을 하는데 누가 종합 기획을 하고 있느냐? 네. 저는 윤석열이 아니라고 봅니다. 김건희인가요? 예, 윤석열은 지금 사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 김기현 수석을 비롯해서 바깥에서 지금 변호인단 섭외하고 헌법재판소 수사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이 아마 이제 내부에서 논의가 될 거고 윤석열은 직무가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누가 하겠느냐? 그러면은
자, 비상계엄 선포하는 날짜 지정을 누가 했느냐? 처음에 설마 했는데 김건희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김건희가 바깥에 직접 물어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 지난주에 방송 나오셔서 그 우리 강미정 대변인이 무슨 그 쿠판 비슷한 걸 벌여가지고 전국에 있는 무속인들이 네. 뭘 살을 날리고 날렸다. 이렇게 한다고 막 대서특필 보도가 되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누가 주도하느냐? 김건희라고요. 그럼 김건희는 이미 용산 대통령실을 사실상 한 3개월 전부터 완전 장악을 했어요. 정보가 어느 날부터 용산 대통령실에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밀 유지가 안 되니까 다 김건희 라인으로 교체를 해버린 거예요. 아, 그러면 뭐 그것은 이미 이제 용산을 아는 사람은 다 이렇게 확인한 내용이고, 그럼 지금 이걸 누가 지도를 하고 지시를 하느냐? 김건희 외에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김건희가 직접 하느냐, 김건희 대리인이 하느냐? 대통령실에 살아있는 비선, 소위 말하는 이제 비서진들은 네. 김건희 라인들이 거의 다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깥에 오다를 포인트별로 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갑자기 한덕수가 변심을 했습니까? 이 사람이 공직 생활을 한 40년 이상 한 사람이 갑자기 내일 아침에 변심을 해버립니까? 좌고우면하고 있을 때 딱 포인트, 야 대통령 가라. 그렇게 하면 당신도 살 기회가 있다. 라고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건희를 계속 주목하고 저는 쳐다봐야 한다. 이 말씀을 좀 먼저 제기하겠습니다. 네, 저 지금 누가 배후에서 이런 전략을 모두 짜고 큰 틀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사람들이 많이 우려하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게 김건희 배우설이 사실 가장 유력한 다수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을 통해서 오늘 또 입장을 냈는데요. 한번 그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김용현 변호인은 또 상당히 우습습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이 언론을 선택합니다. 자, 취재 거부 관련해서도 어떤 얘기가 나는지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어떤 내용으로 또 기자회견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업무방해니까 하시라고. 반영을 하겠습니까? 하시라고. JTBC, KBS 거기 어딥니까? 자, 체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MBN 나가주세요. 자, 지금 체증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초안을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을 김용현 장관이 작성하였으며 대통령은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대통령이 문구 등을 수정한 것 이외에 실제 내용을 수정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계엄은 일반적으로 국민들에 대한 통행 금지 또는 통행 제한을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장관 작성의 초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대통령이 국회의 경종을 울리고자 함이라는 본래의 목적대로 계엄은 일반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국민 생활의 불편, 경제 활동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삭제 지시하였습니다. 네, 지금 말한 저 사람이 바로 법무법인 자유서울이라고 하는 그 사무실의 변호사인데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결과적으로는 포고령 초안을 자기네가 작성했다, 김용현이 작성했다. 근데 네. 대통령이 어쨌든 보고해서 이걸 받았다, 결재를 받았다. 거기에 통행금지 이런 내용이 있었었는데 그거는 대통령이 너네들을 생각해서 빼줬다. 네. 고마워해라. 결국 요점은 이거네요. 근데 저 법무부인 자유서울이라고 하는 곳은 변호사가 3명이 있어야지 최소한 법인이 됐는데 2명입니다. 법무부인 2명밖에 없어서 3개월 동안 그 상태가 유지가 되면 인가를 취소해야 되는데 이미 그 시를 넘겼는데도 취소가 아직 안 됐어요. 근데 저 변호사한테 물어봤대요. 지금 변호사가 누구 있느냐, 2명인 게 맞냐 그랬더니 지금 정신이 없어서 모르겠는데요. 답변이 어려운데요. 이렇게 말했다는데 자기 법무법인이나 좀 잘 하십시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불법 로펌이네요.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이제 뭔가 대응을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여기서 되게 특이했던 게 KBS 취재하지 말아라. 니네 기자회견 들어오지 네. 말아라. MBC 들어오지 마라. JTBC 들어오지 말아라. MBN 들어오지 마라. 채널A 들어오지 마라. 다 들어오지 말래요. 네. KBS는 왜? 모르겠어요. KBS 못 요즘에 좀 들어오겠어요. 스탠스가 바뀌어서 좀 바뀌어서 그런가 그런 봐요. 것 같습니다. SBS는 들어와라. 그런데 SBS 우리는 거부. 우리는 안 들어간다. 네, 보이콧. 이렇게 됐어요. 야, 이거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기자 출신의 우리. 우스개로 KBS 이야기 그냥 시청자 여러분께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KBS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맞습니다. 누구 때문에 바뀐지 아세요? 사장 때문에 박장범 바뀌고. 때문에 바뀌었어요. 네, 박장범 사장이 요즘 태도를 확 바꿨대요. 이건 이제 들은 이야기니까 박장범 사장이 저를 명예훼손 고소는 하지 마시고요. 네. 제가 이제 그 비슷한 또래 기자들이 지금 언론사에 다 있지 않습니까? 들어보니까
KBS는 충분히 바뀌고도 남을 것이다. 네. 그래서 요즘 박정문 사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하지 않는데요. 그냥 알아서 취재하라고 하니까 이제 KBS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취재하는 것인데 오히려 이제 자유서울과 같은 법무법인에서는 KBS를 배제하는 황당한 일까지 생겼는데 너희들도 믿지 못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닌가 싶네요. 이제 박장범 사장한테 다시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 백 뭐라고요?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해봐야 되겠네요. 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이 통과됐는데 네. 그 내용이 이 시청료 분리 징수를 통합 징수로 바꾸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아, 네. 이제 원래대로 돌려주신 네네. 거네요. 그래서 사실 민주당 주도로 바꿨고요. 그래서 민주당 과방에서 주도로 그거 다 네, 해줬어요. 그래서 KBS 진짜 잘해야 되겠다. 네, KBS가 이제 정신을 좀 차리시길 정말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다고요. 예? 당신들이 충성인 그 사람들은 사실 이걸 뺏어버려서 이걸 뺏어서 말을 듣게 하고 이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까 전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KBS 분위기가 어느 정도로 바뀌었냐면 그 보도본부에 이 내란 관련한 보도만 따로 특별하게 하는 부서도 지금 짜여져서 진행에 아주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네, 합니다. 그렇군요. 자, 김용현 전 장관 측 인사들은 기자회견장 앞에서 A4 용지를 출력한 명단을 들고 언론사별로 기자들 출입을 제안했습니다. MBC, JTBC, 뉴스타파 못 들어갔고요. 오마이뉴스 못 들어갔고요. KBS 못 들어갔고요. 채널A 못 들어갔고 채널A는 왜 못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가죠. 동아일보도 이런 분위기 보십시오. 단독을 많이 네. 채널A 못 때문이군요. 들어갔고요. 예. 부담스러운 MBN 못 들어갔고요. CBS 못 들어갔습니다. OBS 못 들어갔군요. 들어간 곳은 조선일보, 스카이데일리 이런 데 들어갔다고 합니다. 참네요. 김용인 이야기 제가 좀 더 드리면요. 네. 김용인이 윤석열과 가장 가깝게 지내는 뭐 고등학교 선후배다 이러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오래전부터요. 용산 대통령실 취재하는 사람은 김용현은 윤석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쯤 아는 거고요. 전부를 다 아는 사람은 이 사람은 100% 김건희 사람이다. 김건희와 뭔가 소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흐름을 보면서 김건희가 확실히 뒤에서 뭔가 배후 조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김용현 또는 김용현 대변인이 하는 대응책 보세요. 이게 얼마나 허술합니까? 자, 이렇게 합니까? 모든 언론 다 들어오라고 해서 정정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밝히는 게 맞습니까? 네. 매우 좁은 영역에서 그나마 자기들에게 유리한 기사를 써줄 사람만 딱 골라서 쓰잖아요. 네. 이 대응의 수단도 한번 보시라고요. 천박하기 짝이 없죠. 언론을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편 모아놓고 그 기사를 일종의 받아쓰기를 하라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어떻게 민심을 얻습니까? 그런데 자기들끼리는 통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교주가 땡땡땡이니까. 지금은 가장 큰 힘을 가진 사람은 땡땡땡이다, 김건희다 이렇게 저는 지금 보는 전교안 대표님 말씀에 저도 굉장히 네. 동의하는 게 예전에 김건희 씨 수사받을 때 검찰들 휴대전화기 다 먼저 걷고 들어가서 네. 지금 조사 내용이나 뭐 수사받는 내용이 외부로 유출이 되는 순간 조사를 멈출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스탠스가 지금 그 언론사 걸러서 받는 요 스탠스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네. 그렇군요. 김용현하고 김건희의 그 관계성을 얘기하셨을 때 저도 불현듯 드는 생각이 지금 김건희 원래 군인들이 대통령실에 파견을 가면 안보실로 가잖아요. 비서실에 근무하는 군인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의전 비서관실에 한 명 있어요. 군 행사하는 사람. 근데 부속실에 김건희를 수행하는 군인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 현역 군인인데 거기서 부속실에서 김건희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과거에 김용현이 17사단장을 할 때 참모였다고 합니다. 아. 자기 이제 수족 같은 사람을 김건희 수행하라고 거길 보내놓은 거예요. 김용현이 17사단장 할 때 예, 그때 참모로 있던 사람, 예. 자기가 정말 믿는 사람. 예, 그 사람이 지금 김건희를 수행하고 있다가 그 3년째 하고 있대요. 그 사람이 사실은 그 이상훈 대령이라고 그 당시에 2011년도에 장병 익사 사고를 미담으로 만들었던 그 사건에서 그 이상훈 대령을 거짓말로 이상훈 네. 대령 사건에서 거짓말로 위증을 해줘가지고 그 이상훈 대령이 무고죄로 징역을 살게 만들었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그 사람이 김건희 씨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김용현 씨가 김용현 씨에게 원래 그 이상훈 대령이라는 사람은 내가 당신이 시키는 대로 내가 보고를 잘못해서 당신이 그때 안전사고를 영웅담으로 만들어서 보도하게끔 만드는 나의 잘못입니다. 미안한데라고 거짓말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손가락으로 혈서를 써서 믿을 신자를 써가지고 보내주기도 하고 그랬던 바로 그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2017년도에 권익위에다가 본인이 그때 거짓말했다라는 걸 알리려고 네. 하니까 이
김용현 씨가 너 왜 거짓말해 이러면서 그 사람을 무고죄로 고소했고 그 무고죄로 고소하면서 그 이상훈 대령이 거짓말한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증인이 필요하니까 네. 지금 김기현 변호사가 말한 그 사람을 딱 중간에 증인으로 내세워가지고 이 사람 거짓말쟁이입니다. 내 말이 맞습니다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징역 1년 6개월을 예. 받게 만들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때 김용현을 도왔거나 김용현 편에 들었던 사람들이 다 지금 신기하게도 참 지금 현 정부에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요직에 다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윤석열이 최초의 기자회견 담화문에서 자신의 뭐 정치적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은 물론 이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 저렇게 이 뭐 검찰의 소환에도 경찰 공수처의 소환에도 불응하고 헌재 서류도 받지 않고 저런 정말 졸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배후에도 김건희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서류도 받지 않고 수사에도 응하지 않고 그 나가지도 말라 뭐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이런 이제 많은 이제 의혹이 제기가 되는데요. 실제로 그 윤석열을 그래서 체포하고 잡으려면 김건희를 먼저 체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윤석열이 나올 거다. 그리고 윤석열이 체포돼서 구속이 되면 이제 김건희가 사실상 보호막이 사라지니까 그냥 이제 어떻게든 윤석열을 이렇게 체포당하지 않으려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전적으로 좀 일리가 동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뭐 일리나 의혹이 아니고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다. 대통령이 나와서 자기가 국민들 앞에서 자 내란을 이렇게 놓고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겠다 외면하지 않겠다 했는데 그때부터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누군가의 코치를 받고 있다. 코치가 참모? 그럴 수 없잖아요. 지금 다 망했는데. 그러면 언제 탄핵될지 정말로 날 받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김건희가 나서서 이런저런 걸 한다는 것은 의혹 제기가 아니라 실질이다라는 전제하에 지금 누가 주도하고 있는 이 문제에 집중적으로 제기를 해야 되는 거고 김용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건희 사람이란 말이에요. 대통령실 가보면 주요 참모들 다 김건희 라인이에요. 네. 그리고 요즘은 얼마 전까지는 대통령실 안에서 이제 서로 얘기도 못해요. 왜냐하면 누가 첩자인지 모르니까. 바깥으로 이야기 계속 새어나오니까. 취재를 우리 같은 사람이 계속 했을 거 아닙니까? 네. 안 나와. 왜냐하면 이제 갑자기 온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출발지를 어딘지 모르니까 나중에 판단해보니까 김건희 라인일 수 있다. 이러면 입을 다 닫게 되고. 그러니까 정진석 비서실장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황 파악을 아예 못해요. 비서실장이. 그런 정도로 김건희의 그 영향력이 컸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명심하고 있어야 한다. 저도 진짜 심각하게 느껴졌던 게 그 김용현 측 변호인들이 네. 그 변론 권한을 넘어서서 정당한 행위였다고 네, 맞아요. 내란에 대해서 언급을 하잖아요. 그러면 변호인이 뭐 내가 이제 수임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뭐 변론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내란 옹호나 찬양이나 선전이 될 수 있는데 이거 범죄를 감수하면서까지 기자회견을 열 수 있었던 동기가 뭘까? 그러니까 다시 윤석열이 올 수 있다고? 돌아올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무섭고 좀 끔찍하다는 생각했습니다. 사람들 네. 보면 약간 종교 집단 같아요. 어떻게 보면 변호인이라기보다는 지금도 뭐 변호인을 제대로 윤석열이 못 찾고 있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이제 정상적인 변호인을 못 찾는 것이고 아마 이런 종교 집단 같은 열의를 가진 그런 사람들은 지금 줄을 서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좀 이상하게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더 이상한 건 여론조사가 갑자기 지지도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뭐 나오는 여론조사들이 또 막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되게 이상하던데요. 무슨 뜻입니까? 그게 도대체 진짜로 그렇게 지지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일단 원칙적으로 권한 정지가 되면 그 여론조사 동정심이 나오나요? 아니요, 못하게 되어 네, 있죠. 못하게 돼 있는데. 예. 그래서 갤럽은 더 이상 그 윤석열의 지지도를 조사 안 한다 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원칙인데 뭐 최근에 이제 뭐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이제 여론조사가 일부 있는데 그 여론조사도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또 해서 나오는 것도 사실은 지금 현재 국민들 대다수의 그런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여론조사가
아닌가 이런 좀 사실 의구심이 좀 생기는 것도 네. 이런 사실입니다. 추론, 예, 말씀하십시오. 네, 네. 이런 추론이 가능하다고. 지금 우리 갑자기 이런데요, 댓글에 네. 이상한 댓글이 많이 올라와요. 네, 원래 안 맞아요. 봤던 사람들인데요. 계속 올라와서 이재명부터 감옥에 넣어라. 내란 무슨 내란이냐, 계엄 정당했다 이런 막 댓글 오면서요. 저 욕도 엄청 하고요. 댓글 부대가 나타난 댓글 부대가 이제 겁니까? 나서서 활동하고 있죠. 오. 그래 우리가 딱 머리에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종교 집단들 있잖아요. 네. 또 동원 가능하잖아요. 누군지도 몰라요. 이들 지금 동원할 거고 여론조사 하면 무조건 전화 받으라고 갈 거고 충분히 익히 할 사람들이라고요. 전국의 무당들을 데리고 와서 이런저런 퍼포먼스를 하라고 시키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네. 뭐 불교 쪽의 무엇이라고 있는 뭐 사입인지 뭐 정상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쪽도 나서 가지고 무슨 이런 그 일종의 법회 같은 거를 열고 있다든지 여러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게 뭐겠냐고, 누가 시키겠냐고, 왜 이렇게 움직였냐고. 그러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불가능한데 네. 어떤 요소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윤석열 복귀하면 우리 다시 다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겠냐고. 이게 주술적 요소 외에는 불가능한 것인데 어떻게 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는 이제 놀라는 놈들이 더 웃긴 놈이지. 공수처에 있는 최고 책임자나 네. 아니면 공조수사본부에 있는 밑에 있는 단장들 있죠. 네. 수사 열심히 안 하고 눈치 보면서 윤석열이 자리 만들어줬던 이 사람들이 안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정말로 이 사람들한테 나중에 책임 다 물어야 한다. 언론들도 보안해동하면서 말이 됩니까? 지금 조선일보가 정말로 이렇게 해야 돼요? 자기들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는 거 이해를 100번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조선일보가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가지고 무슨 이 사람들 이야기를 마치 균형감 있는 것처럼 써주는 거 이거 완전히 또라이들인데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용산 앞에도 화환 그 허접한 너절너절한 화환이 쭈르륵 네. 녹사평 앞에까지 쭉 있잖아요. 둘러져 있어요. 김영현이가 서울 동부구치소에 지금 수감돼 있는데 그 앞에도요 200m 넘는 길을 내내 쭉 화환이 또 들어서 있답니다. 이거 내가 보기엔 조직적으로 지금 움직이는 거지 실제 정말 자발적인 움직임은 아닌 것 같은데. 저희도 조화 보내기 운동 같은 거라도 해야 될까 봐요. 정말요? 김용현 사형, 윤석열 사형 이런 거 해가지고.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 많이 그리고 벌어지고 있어요. 여론조사 보니까 지금 사실 갤럽이나 리얼미터 같은 큰 기관들은 그 대통령 지지도를 조사를 다 중단한 그렇죠. 상태입니다. 중단해 당연히 중단해야죠. 이 틈을 노리고 지금 뭐 중소형 사실 참 평소에 잘 못 보던 그런 기관들이 갑자기 이상한 수치의 여론조사를 들고 나와서 준동하기 시작했는데 어디 기관에서 이 조사를 했는지를 저희 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네. 오늘 나왔던 조사 기관이 뭐 하는 데인가 여론조사 뭐 기억지읒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던데 네. 검색을 해보니까 과거에 굉장히 논란이 많은 그런 조사 업체더라고요. 약간 뭐 극우 매체랑 주로 이렇게 막 협업을 해가지고 하는 거라 약간 믿을 수가 없는 제2의 명태균을 꿈꾸는 그런 곳입니다. 사람들이 있나 그래요. 봐요. 예, 그래서 앞으로 여론조사 대통령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네. 어디에서 했는지 꼭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표본도 어떤 지역은 또 더블 스코어로 잡아서 예. 결과치를 낸 것 같다는 네. 의혹을 그렇습니다. 받는 곳도 있죠. 예, 이 예. 집단의 속성을 볼 때 우리가 이제 무슨 예지력이 있다 또는 주술적 요소가 강하다라는 것 이면에는 누군가 돈을 대고 있을 거라고요. 이 집단은 돈이 있어요. 정광훈 일패들은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죠? 지금 여기에서 시키는 것들이 다 돈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조직을 동원하고 심지어는 좀 있다가 뭐 어느 시점에 나올 만한 내용은 김건희가 그냥 돈 좀 훑어 먹어도 된다. 그렇게 이 사람들 다 먹고 살고 나중에 비밀 폭로하지 않지. 뭐 이런 녹취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집단이 있어요. 그 중심에 김건희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고 네. 거기에서 호루라기 불잖아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한다. 이거는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저는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정직이 가장 오래 간다님께서 김건희가 빼돌린 돈으로 오비들을 사병으로 키우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정말 걱정되는데요. 김영현 전 장관 측의 변호사가 오늘 기자회견 한 것 중에 놀랄만한 얘기가 한덕수 총리에게 우리는 먼저 보고를 했었다. 한덕수 총리는 계엄 발표하는 날 자기가 8시 40분 정도에 처음 대통령으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다고 했는데 아니다. 김영현 씨 측에서는 아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 얘기를 먼저 한덕수와 얘기했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가지고 한덕수 총리의 역할, 한덕수가 정말 이 상황에서 무슨 일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잠깐 광고 보고 와서 얘기하겠습니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우리 가족의 미래를 대비하는 보험.
여러분은 보험을 어떤 식으로 가입하셨나요? 혹시 지인에게 묻지 마식으로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매월 나가는 보험료, 어떻게 보장받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내가 내는 보험료가 적정한지, 제대로 준비가 돼 있는지,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원하시면 전국 어디서나 방문 상담 가능합니다. 더 착한 보험에 우리 가족의 미래를 점검받아보세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야, 이제 스픽스에도 들어왔습니다. 한 달에 딱 한 번만 특별하게 할인을 하는데요. 최소 33% 이상의 할인된 가격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스픽스 스토어에서 여러분들이 IM굿을 아주 저렴하게 구매하시는 겁니다. 구매 후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와, 이렇게 칭찬이 많을 수가 있습니까? 역시 검증이 된 상품이란 것, 스픽스 스토어에서 만드는 IM굿 강력하게 추천하겠습니다. 네. 민주진보 유튜브 채널을 가장 많이 후원하는 IM굿 이겁니다. 이거. 네. 이제 스픽스에도 광고를 진행합니다. 수만 개의 구매 후기가 증명하는 온가족 활력음료 IM굿인데 한번 좀 드셔보십시오. 다 모두 앞에다 제가 놔드렸는데요. IM굿 한 포에는요, 간에 좋은 스리유리나, 미나리, 꿀 등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어서 손상된 간 기능 회복에 큰 도움을 주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원래 IM굿은 한 달에 한 번만 최소 33%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행사를 하는데 이번 12월 26일 오늘이죠. 셀프 탄핵을 맞아 원데이 론칭 가격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33% 할인된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IM굿 최소 출시 가격 88,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보통 하루면 준비한 물량이 다 소진이 되는데요. 지금 바로 스픽스 스토어에 가셔서 간에 좋은 IM굿 저렴하게 구매하시고 스픽스도 후원해 주십시오. 쇼핑이 후원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보시죠.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네. 아이고. 어머나 어떡해. 자,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은요. 단순 보험 가입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적의 보험 플랜을 제안해 주는 것이죠. 현재 가입된 보험이 당신에게 맞는지 진단 서비스 그리고 리모델링 안내부터 맞춤 상품 제안까지 1644-1236 또는 010-7613-3303으로 연락해서 현명한 보험 플랜을 만들어 보세요. 저도 요즘 모든 보험은 다 여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중요한 건 이제 한덕수. 네. 한덕수 총리, 이 대통령 권한대행 정말 이 대통령 눈이 푹 빠져가지고 이분이 정말 노욕이 너무 지나치다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다 이유가 있네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에는 내란을 이분하고 먼저 사전에 논의했다는 거고 이분이 다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현 의원님. 그렇다면 이 사람도 내란 가담자,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 이렇게 정도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 이제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야당에서는 네. 이 한덕수가 국무회의 참석 그때부터 계엄을 인지했고 그렇죠. 국무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계엄을 막지 못한 채 그래서 내란의 동조자 방조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오늘 김용현 장관 측의 이제 전 장관 측의 그 기자회견을 보니까 사전에 이 계엄을 보고를 하고 이미 인지를 했다. 근데 그 보고 시점이 그 사전이 언제인지는 지금 명확하지 않습니다. 네. 한참 전인지 바로 직전인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사전에 인지를 했다. 그래서 그동안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정도라면은 거의 이 내란에 있어서 아주 주요 업무 종사자, 그렇죠. 우두머리급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당연히 민주당에서 그동안 한덕수를 탄핵을 하려고 했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사유로 좀 시간이 끌어졌지만 내일은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통과가 됐죠? 탄핵안이. 네, 탄핵 발의를 했고요. 네. 내일 이제 보고를 하고 표결을 이제 곧 할 예정인데요. 근데 실제로 지금 한덕수가 탄핵이 되더라도 네. 뭐 사실상 이제 출근 투쟁 그런 그거 탄핵을 하겠죠. 받아들이지 않고 직무 정지가 됨에도 불구하고 뭐 또 사실 뭐 근한 네.
권한쟁의 심판을 네. 한다든지 이런 헌법 식으로 소원하고. 다툴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당장 민주당은 오늘 이제 지도부회의랑 의원들끼리 결론을 내린 것이 한덕수는 내란의 주요 의무 종사자이기 때문에 탄핵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렇죠. 당장 체포해야 된다. 그래서 당장 체포하고 그리고 또 그동안 했던 수많은 불법 행위들, 특히 뭐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 특검법의 위반이기 때문에 직무유기죄로 고발 조치를 하고 법이 허용하는 모든 조치를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내일부터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아니 지금 되게 웃기는 게 한덕수 씨가 진짜 웃기는 게 거부권 6개나 법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사해 놓고는 네. 내란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또 거부권 행사 또 하겠다 이러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에 대해서는 나는 또 그런 거 할 권한은 없다 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6명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그러면 탄핵 심판할 수 있냐? 그럼 그것도 또 안 된다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또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그래 좋아 그러니까 3명 니네랑 합의한 3명은 그러면은 임명해줘 그러니까 그것도 또 안 된다 그러고 이러지도 못하게 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하고 지금 시간만 끄겠다는 게 한덕수와 이 국민의힘의 이 짬짬이 전략인 것 같은데 이게요 되게 웃기는 게요 이 김영두 재판관은요 부친상을 당했어요. 김영두 재판관 부친상 당했는데도 이 헌재 나와가지고 이 재판 관련해서 탄핵 심판 빨리 해야 된다고 좀 움직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윤석열 씨는 통지문도 안 받고 자기는 정면 승부하겠다더니 아무것도 지금 안 하고 계속 버티기로만 일관하고 있단 말이죠. 네, 원래 오늘 26일에 추경호 전 원대도 경찰 조사 네, 출석해서 소환. 받기로 했는데 네. 뭐 날짜 조율을 다시 하고. 한다고 하고요. 네. 이들의 전체적인 스탠스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시간표기. 그래서 조국혁신당은 지난 일요일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표를 했고 네. 서둘러서 체포하든 구속을 하든 진행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오늘 민주당에서 이렇게 함께 또 네. 뜻을 모아주시고 내일 아마 2시쯤 그 탄핵안을 네. 올린다고 말씀을 주셔서 서둘러서 체포를 하고 구속까지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신병을 확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르미님께서 국민을 믿으세요. 우리가 바보도 아니고 말씀하셨는데 믿기는 믿는데 짜증난다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자 한덕수 대국민담화 싱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임명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이 문제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쉽게 답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고민입니다. 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헌법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를 자제하고 안정된 국정 운영에만 전념하라는 우리 헌정 질서의 또 다른 기본 원칙마저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전 대표님, 그렇지만 지금 한덕수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까? 이미 여야는 11월 19일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 합의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원래 여야 그 추천 몫을 여를 한 명 할까 뭐 야를 한 명 할까 이런 거 갖고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여 한 명, 야 2명으로 정해가지고 이미 합의했잖아요. 자, 11월 18일 날 연합뉴스인데요. 네. 여야는 18일 공석인 헌법재판관 국회목 3명을 22일까지 추천하기로 했다. 국힘의 주경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라고 언론 이미 보도가 됐고요. 그랬죠. 중앙일보도 그 다음 날입니다. 여야가 공석인 국회 목서의 헌법재판관 3명을 오는 22일까지 추천하기로 18일 합의했다라고 분명히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네. 한덕수 총리 분명히 보도가 되어 있는데 지금 뭘 여야 합의를 해오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시켜요. 그러니까요. 법적으로 조치를 민주당에서 다 한다고 했지만 법적 조치 외에도 저는 물리력을 어떤 식으로든 동원할 수 있으면 동원해야 한다. 그것이 체포가 되든 네. 아니면 국민들이 총리 공간을 다 에워싸든 뭔가 조치를 해서 이 사람 정신 바짝 차리도록 해야 되지. 40년 넘게 공직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하는 건 윤석열하고 똑같은 것이다. 아니 권성동 원내대표도 사실은요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은 임명해야 된다고 초창기 그랬어요. 자 그렇게 했는데 정말 웃겨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청하는 것은 네. 헌법재판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며칠 전에 대통령이 자 탄핵심리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공문을 수치하지 않았잖아요. 네. 2번 보냈죠. 안 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손대는 대변인이 가는 나와서 것으로 국민 앞에 얘기했죠. 자 우리 심리 진행한다라고 했듯이
지금 이 문제를 무슨 권한쟁의 심판할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3명을 임명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하라. 얘기했어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공보관이 오늘 이야기했어요. 오늘 임명하라고 얘기했어요. 했어요. 네, 임명하라고 그럼 했어요. 너무너무 잘 됐어요. 대법원도 임명하라고 얘기했어요. 대법원은 대법관이 이제 임명 그거는 이제 됐던 거고, 헌재 재판관도 임명할 수 있다고 그랬고 대법관도 임명할 수 있다고 다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그럼 얘기를 했네요. 네. 그리고 우원식 의장님도 네. 오늘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언급을 한덕수 하셨습니다. 총리가 여야 합의를 해라 이 얘기는 실제로 이미 여야 합의한 거는 네. 공지의 사실이고 그렇죠. 더구나 오늘 본회의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 4명이 와서 왔죠. 투표를 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절차적으로는 명백히 여야 합의에 의해서 국회에서 통과가 된 거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런 핑계를 대는 것은 사실은 국민의힘이 결정에 따라서 하겠다 그렇죠. 이 얘기를 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국민 선전포고고 한덕수 대행이 지금 현재 이 진행 중인 내란에 지금도 현재 네. 동조하고 있다. 이것을 본인 스스로 증명을 한 거다 이렇게 네. 봅니다. 그래서 우원식 의장이 발언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 선출 관련해서 특히 이번 헌법재판관 3인은 여야의 합의로 추천된 분들입니다. 절차에 따른 임명 행위를 두고 여야 합의를 핑계대는 것은 궁색합니다. 옳지도 않습니다. 임명 행위는 애초 여야 논의의 대상이 아닌데도 이를 합의해 달라는 것은 사실상 안 하겠다는 것이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헌법과 법률,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게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네, 국회 선출권을 침해하지 말아라. 우원식 의장 당연히 할 말 다 한 거죠. 헌법재판관 선출 이미 다 여야 합의인데 무슨 소리냐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박찬대 원내대표 한덕수 탄핵안 발의하면서 본회의에 보고하는 내용 또 얘기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12.3 비상계엄 건의를 하기 전에 한덕수 총리에게 사전 보고를 했다고 실토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주요 임무 종사자임이 분명해졌습니다. 윤석열 탄핵 이후 보여왔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도 분명해졌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저렇게 급박하게 어쨌든 민주당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네요. 그 한덕수 총리가 저는 내란범에 대해서는 직책을 안 부른다는 게 제 개인적인 신조인데 이제 한덕수라고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한덕수도. 맞아요. 예,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것이냐면은 여야 합의 하는데 이미 여야 합의가 있기도 했지만 여야 합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민주주의 기본 원칙은 여야 합의가 되면 좋지만 안 되면 다수결입니다. 그렇죠. 예, 국회가 선출하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 그랬지 여야 합의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고 헌법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국회가 다수결로 선출을 했으면 임명을 그대로 하는 거지 여기서 여야 합의를 따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심지어 그 국민의힘과 합의를 하라는 거잖아요. 국민의힘 지금 내란 동조하는 정당입니다. 여기랑 합의를 하라는 거는 뭐랑 똑같냐면은 친일 청산을 하고 있는데 친일파들하고 합의를 해오세요. 맞아요. 간첩 수사를 하고 있는데 김정은 북한하고 합의를 해오세요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당신은 지금 여기서 여야 합의를 말하는 거는 한덕수는 지금 대한민국의 적이 되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과 다른 바가 없습니다. 한덕수는 이미 총리가 아니고 공화국의 적입니다. 처단 대상입니다. 저는 그래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다음에 이 권한대행하는 순서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자기가 사실은 이 내각을 구성한 거잖아요. 그 국무위원들을 다 자기 편들을 그 안에 포진시켜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못해갖고 탄핵이 됐어도 그 밑에 있는 총리라든가 그 2순위, 3순위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자기 편이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도 보세요. 한덕수 자기가 심어놓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경제부총리 자기가 심어놓은 사람이죠. 그 다음 3순위, 4순위 다 마찬가지죠. 민주당이든 다른 야당에서 전부 다 인사청문 해보고서 이 사람들 안 돼요라고 해도 다 자기가 그냥 임명해버렸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 탄핵됐으니까 이제는 올바른 방향으로 의사결정하겠습니다 라고 하겠어요? 저는 그게 정말 제일 문제인 것 같아서 앞으로 이게 정말 탄핵되고 이제 다시 개헌하는 때가 오면 그 부분을 좀 제발 좀 의원님들께서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네, 좋은 지적이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숨어있는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거죠. 뭐가 있어요? 지금
한덕수가 이제 자기 권한 대행은 헌법재판관을 뭐 임명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입장을 정리를 한 거잖아요. 근데 저 입장에 따르면 이 대통령을 헌법재판소에서 이제는 앞으로 탄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탄핵이라는 제도도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헌법을 파괴하고 위반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 오늘 한덕수의 저런 주장이 사실상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헌을 침탈하는 한덕수의 내란 행위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이미 한덕수가 이제 계엄 선포에 대해서 동조하고 내란의 주요 책임 종사자로 지금 증명이 되기도 했지만 오늘 저 행위로 인해서 한덕수가 사실 지난번에 한 담화문 발표도 우리가 제2의 내란이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것은 명백한 헌법 질서를 스스로 자기가 파괴하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뭐 이런 이제 뭐 대통령제라는 제도 자체, 탄핵 제도 자체를 스스로 없애는 그런 행위에 준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내란 행위로 저희들은 이렇게 간주를 합니다. 오늘 한덕수가 오늘 뭐 헌법과 법률에 이게 내가 임명하는 게 맞는지 고민을 많이 했다고 대국민담에서 얘기를 했는데 헌법과 법률에 임명을 안 할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전현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거 자체로 위헌이다, 임명 안 할 권리가 없다. 그리고 하여튼 이게 더구나 이 헌법재판관들이 이번에는 국회 임명, 국회 몫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국회에서 추천하는 이런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일종의 요식행위거든요. 당연히 해야 되는. 근데 그걸 하지 않은 것은 지금 한덕수가 상설특검도 지금 임명을 안 하고 있잖아요.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국회가 상설특검을 이제 통과를 시키고 그걸 이제 보내면은 이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체 없이 추천 의뢰 표현을 쓰는데 임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현재 뭐 15일 정도 이렇게 지났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지체 없이 임명하여야 합니다. 법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재량이 0으로 수축되는 법률적 용어로는 기속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일 민주당이 한덕수를 이 상설특검법 위반으로 직무유기로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인데 마찬가지로 헌법재판관 임명도 하지 않은 것은 헌법 위반이기도 하지만 그런 직무유기도 좀 성립할 수 있는 이런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요, 국민의힘이랑 김용현이랑 대통령 쪽에서는 대통령이 어떻게 내란죄를 저지르냐 이딴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헌법에 대통령에게 내란죄가 성립이 되니까 소추할 수 있다고 나오는 건데 그런 전제가 도대체 말이 됩니까? 헌법 위반을 반복되지 않은 집단인 정말 거죠.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덕수가 국회 나와가지고 대국민 사과할 때 그때 표정 보셨죠? 진짜 지는 잘못해가지고 미안해하는 듯이. 진짜 한두 번도 아니고 5번 이상 계속 죄송합니다. 그때는 완전 얼어 있었어요. 그때 서영교 의원이 사과하십시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서가지고 죄송합니다 뭐 이랬잖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탄핵이 돼버리고 윤석열 끝났다 싶으니까 자기 살겠다고 저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요, 맞아요. 원래 이 사람은 그냥 낮하고 밤이 그냥 색깔이 확 바뀌는 사람인가요? 철면피인가요? 그렇대요. 아니 고위공직자로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하버드 대학까지 나와서 기재부에 그렇게 해서 날고 기는 장관에 정말로 보수진보 정권할 거 없이 장관하고 총리를 2번이나 한 사람이 이따위로 놀아야 되겠어요. 진짜. 그 부인이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 신문에 인터뷰도 나왔는데요. 한덕수 씨의 부인이 우리 남편은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관운이 점점 좋아지는 상이다 그랬대요. 그래 그따위로 살아가 되겠냐고 제가 지금 하는 게 이게 모든 국민이 쳐다보고 있고 자식 키우고 선배 후배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다음 제도도 생각해야 되는데 이렇게 좋은 대학 나오고 미국에서 최고의 대학에 나와서 고위 관료를 했던 자가 마지막에 보여주는 모습은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할 때는 고개 수그리다가 지금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져와서 국민 앞에서 협박질이나 하고 있는 이 자를 그냥 넘긴다고요 우리가? 죄는 제대로 정말로 우리가 심판을 해야 되지만 도의적으로도 이 사람은 반드시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단죄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김대건 후손의 김용태 마테오 신부 얘기를 우리가 이 시간에 들어봐야 됩니다. 들려주십시오. 그 옛날의 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 온 세계를 속이던 그 자가 지난 12월 3일 밤에 뭐라고 표현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전도 찾아보고
지랄 발광을 하였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개지랄의 경북 방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비상계엄을 가장한 친위 쿠데타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향한 반란이었습니다. 그 김재관 신부님의 후손이라고 네. 마지막 후손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지랄 발광이요. 역시 성인의 후손은 다르죠. 와 진짜 멋있습니다. 네. 아니 노영희 변호사님께서 한덕수 배우자 얘기를 하셔서 봉지욱 기자가 뉴스타파 이제 들어가서 네. 취재하면서 아직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내용들도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데 서열을 정리를 해줬습니다. 1위가 한덕수 배우자예요. 네. 2위가 김건희, 무속 관련. 3위가 한덕수, 4위가 윤석열인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김건희 위에 있다고요? 예, 김건희 위에 한덕수 배우자가 있고. 근데 한덕수도 3위예요. 네, 한덕수가 사실은 그 관련 자료들을 다 종합해서 본인이 볼 때 윤석열보다 서열이 높다라고 결론을 내렸대요. 근데 왜 이렇게 잘 알아요, 우리 대변인님은 그런 거? 제가 그쪽으로 공부를 많이 했나 봐. 아, 기자님들이랑 어떤 아직 보도되지 않은 내용들 소통을 조금 하다 보니 봉지욱 기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네. 그 한덕수가 그 태도 변화를 한 것이 배우자의 조언 때문일 가능성이 우리 박지원 의원님 말씀처럼 굉장히 높지 않을까. 그것 때문이라니까 내가 말했어요. 정영식 재판관이 자기가 딱 주심이 된 다음에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다니까요. 진짜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니 근데 진짜 왜 우리나라 이렇게 그 무속 사주 이거 너무 너무 없는 어이가 데가 없죠. 없어요. 어딜 가나 지금 무속 사주가 나오는데 왜 이러나 싶어요. 이 지금 21세기에 이거 진짜 뭐 정권 바뀌면은 무슨 우리 마녀 사냥하듯이 뭐 이거에 대해서 뭐라도 맞습니다. 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요. 진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뭐 지금 과학이든 뭐든 이런 걸로 우리가 다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다못해 그 노상원 보살님도 전주에 아니 어디지 군산에 군산에, 가가지고 계엄보살. 그 보살님께 또 가서 물어보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도 약간 좀 섬뜩한 얘기가 그분 이제 원래 블랙이잖아요. 네. 이 보살을 하는 일 자체가 이제 약간 그런 어떤 위장? 이라는 얘기까지 낮에는 있더라고요. 다른 업종으로 근무하고 밤에는 또 저 원래 이제 보살로 위장했다는 거지. 블랙 요원들이 뭐 과거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미국이나 뭐 러시아나 이런데 위장해서 가서 세탁소로 위장해서 하면서 이제 밤에는 이제 스파이하고 네. 이런 식으로 하듯이 원래 자기가 관심이 있고 잘하는 쪽으로 위장을 해야 더 그럴싸해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노상원도 원래 사주 공부를 많이 하고 했으니 명리학에서 네, 이걸로 위장을 한 거 아니냐. 해외에서 우리나라 지금 쳐다보십시오. 오늘 환율 1,460원 넘어갔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이 경제가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 불확실성이 너무 높다. 대한민국 큰일 났다. 어떻게 정치적 안정을 되찾지? 자, 민주주의 회복 능력을 보고 대한민국 괜찮아지겠다라고 해서 박수번에서 환율이 안정됐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이들이 지금 자 김건희, 한덕수 부인 다 포함해서 가장 중요한 이 국가적 난제, 난국에서 뭘 보고 결정하느냐. 전 보고 결정한다. 아이고, 세상에. 굿한다. 또는 주술적으로 판단한다. 이거 보면 지금 해외에서 어떻게 보겠어요? 어떤 것도 이 사람들 앞에서는 확실한 무엇으로 우리한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 지랄 안 하고는 지금 이 사람들이 이걸 하겠냐고요. 지금 보세요. 한덕수가 오늘 나와가지고 배운 게 윤석열한테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이 사람 지가 내려온 이제 공범임을 선언을 해요. 네. 그렇지 죽는데 여기서 죽는다는 어쨌든 모든 정치적 사회적 매장이 되는 상태가 오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새빨간 거짓말 지키고 며칠 전 국회에서 완전 수구리를 90도씩 해가지고 했던 이 사람은 이 행태를 시장에서 보면 어떻게 판단하겠네요. 야 저것들 완전 미쳤구나. 저것들을 없애지 않으면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게 더 걱정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 이제 한덕수 부인이 이 무속에 이제 만약에 그 1순위가 사실이라면 그때 이제 윤석열이 왕자 새겨 가지고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부인이 한덕수한테도 그런 걸 하지 않았을까? 사실은 이제 오늘 기자회견이 그래서 손바닥을 타라니까 대선 궁금했었죠. 출마 선언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오늘 이제 우리 최고위랑 회의할 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덕수가 저렇게 무리수를 두고 사실상 이제 탄핵을 각오하고 저런 발언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탄핵 뒤에 뭐가 있을까? 그래서 거기에 뭐 대권 행보를 하는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이제 그리고
그런 언지를 받은 거 아니냐 지금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제가 있습니다. 사주 무속 살 날리는 얘기를 이제 저도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 굉장히 많은 오해를 받는데 저 카톨릭 신자입니다. 네. 예, 그래서 아까 그 대전 신부님 이제 미사 때 말씀하신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오해 없이 또 저도 이제 사주무속 얘기는 그만할 수 있는 시기가 왔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국회 질의에서 한덕수가 권한대행도 계엄 선포 가능하다는 발언을 한 게 박제가 되어서 지금 기사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국민들께서 안심하시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노상원 씨 말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생년월일은 우리에게 알려진 것과 다르다면서요. 그럼 그때 살 날린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실제로 김건희 윤석열이 사주나 아니면은 점을 보러 갔던 곳에는 자기 실제 사주를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신 거예요. 그분들이 한 거예요? 네. 그럼 좀 다행이네. 검사들이 자기 어디로 발령 날지 미리 가서 물어보는 곳이 있어요. 조금 더 좋은 방책도 받아오는 곳. 그래서 아예 윤석열 대통령 될 거라고 얘기했던 분들도 이제 돌아서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계한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뭐. 아니 그래서 저는 한덕수 같은 사람이 저렇게 하고 있는 거를 네.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놓고 우리가 이 사람을 어느 시점에는 심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야죠. 그때 어떤 경우에도 정상 참작을 해줘서는 안 된다. 그때 가서 또 국민들 앞에서 수구리로 나올 거고 저 잘못했습니다 사과할 거란 말이에요. 정말로 그때 용서하지 않아야 한다. 이번에 언론들 막 부안내동에서 다 덤벼들어서 지금 마치 기계적 균형의 이름으로 계속 저 보도하잖아요. 국민들 정신을 정말로 산란하게 만드는 그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시그니처님이 차라리 전 대표가 대통령 해라 이렇게 나오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안 거는 되고요. 예. 제가 이제 계속 흥분을 하니까 주변에서 좀 흥분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시청자들 마음이 저 마음과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누군가 외쳐줘야 하는데 외쳐주지 않고 논리적으로 계속 설명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국회의원도 있어야 되고 변호사도 있어야 하고 대변인도 있어야 하는데 국민의 마음을 그대로 알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것도 여러분들의 좀 스트레스를 네.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 네.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전현희 최고위원님 민주당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금 궁금해하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알려주십시오. 네, 민주당이 이제 국민들께 좀 답답하다 이런 느낌을 드리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저희 지도부는 거의 매일 하루에도 뭐 두세 번씩 계속 회의를 회의하죠. 하고 또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원들의 총의도 모으고 국민들의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여론도 잘 살피고 있고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무엇을 지금 바라고 있는지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그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반드시 이 내란의 부안내동하고 또 지금 선전선동하는 이런 내란 잔당들 동조자들에게도 법의 심판을 해야 된다. 그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 수계 윤석열 뭐 체포 그리고 한덕수에 대한 체포와 또 법의 처벌 그리고 그게 부안내동하는 국민의힘의 뭐 의원들 또 나머지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 네. 반드시 하나하나 따박따박 그 대가를 치르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 전현희 의원님 TV가 있습니다. 전현희 TV도 좀 찾아가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 의원님 말씀 듣고 정말로 국헌문란 세력이다. 그리고 내란 세력임을 스스로 자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제가 쓰는 표현보다 훨씬 더 강력한 표현을 하고 있어서 야 국힘 정말로 이 기회에 정말 내란 세력을 완전히 좀 청산하는데 가장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서 안심도 많이 되고 고마움도 사실 많이 느끼는데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시 접속 한 13,000명 아까 14,000명까지 가 있었는데 전현희 TV 오늘 구독자 돼 주시면 어떻습니까? 스픽스 구독 안 하더라도 전현희 TV 구독 좀 해주십시오. 제가 우와, 방송 전에 보니까요. 전현희 TV 구독자가 38,000명 밖에 안 됩니다. 우리 스픽스 구독자가 지금 116만 명이거든요. 네. 여러분들 1%만 가더라도 만 몇천 명이고요.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전현희 의원 정말로 파이팅 있게 열심히 싸우는데 스픽스 이름 걸고 오늘 최소한 구독자가 2,000명 정도 늘 수 있도록 전현희 TV 여러분 구독 좀
꼭 좀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부터 구독해야 될 것 예. 같아요. 네. 정의규현 TV도 같이. 정의규현 TV는 23만 명이 민원했고요. 그렇게 많아요? 예, 그게 안 신경 쓰지 맙시다 이제. 거기서 홍보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조국혁신당은 조국혁신당 TV 좀 많이 키워야 되겠다. 네, 맞습니다. 들꽃님께서 12월 3일 전 대표님이 울고 라방할 때 엄청 울었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저도 그날 고맙습니다. 많이 울었는데. 어쨌든 구독 완료해 주시는 분 구독 와, 자꾸 주시는데. 네, 지금 구독하요. 전현희님 구독. TV 기억 와 구독. 자, 구독, 주변 구독. 분들에게도 널리 알리셔서 네. 전현희 의원 뉴스공장 그 김어준 총수하고 잘 하시는데 스픽스 잘 안 나오시거든요. 오늘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스픽스 자주 모시도록 여러분 좀 스픽스에서 응원 좀 나오시라 해주십시오. 그러면 안 나오십니까 이분이? 아니 나오시는데 전현희 의원님 워낙 바쁘셔서. 아닙니다. 저를 좀 봐주십시오. 안 나오십니까? 안 설마? 불러주시니까 안 오는 거죠. 조국혁신당 TV도 좀 구독 많이 예, 해달라고. 조국혁신당 해주십시오. TV는 다음 주에 제가 꼭 네. 제가 저희들은 이제 초청해서 국회의원들이 못 나오신다 그러면 이렇게 조르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워낙 일정이 바쁘신 분들이어서 그래서 이제 시간이 있는 분들 중심으로 모으니까 오늘 전현희 TV, 네, 전현희 TV, 전현희 TV. 전현희 TV 구속은 한덕수를 반드시 심판하는 것이다. 전현희 TV 개인적으로 구독 완료. 노영희 TV 구독 완료. 개인적으로 전현희 의원님을 진짜 좋아하는 의원님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제보했을 때부터 저 도와주시고 강혜경 씨 도와주시고 네. 하는데 이제 보면은 그 당시에 막 뉴스에 많이 나가고 이제 핫할 때는 여러 정치인들로부터 연락이 많이 와요, 솔직히. 근데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중에는 이렇게 뭐 진정성이라기보다 약간 좀 같이 껴가지고 본인이 이렇게 뭔가 같이 뜨려고 하는 그런 듯한 게 많은데 전현희 의원님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전혀 없으시고 그래서 오히려 진짜로 도와주시기만 하고 본인의 어떤 그 인기라든가 이런 거를 하려는 모습을 전혀 안 보이셔서 오히려 제가 죄송해가지고 아니 의원님 이것 좀 제가 더 자료를 막 드리면서 좀 이거 해보세요라고 해드리고 싶을 정도로 정말 진정성 있는 그런 의원님이십니다. 저도 미담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전현희 의원님 그때 한참 힘드신 시기에 공격 많이 받으실 때 제가 뉴스공장 나가는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저를 공익제보자로 어떻게 하면 만들어줄 수 있을까 전화 통화하면서 같이 많이 애써주셨어요. 네, 그 당시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눈물 나겠다. 빨기기님이 휴대폰 6대를 구독했대요. 온 가족 하셨나 보네요. 온 가족과 다 했나 봐. 자, 어쨌든 여러분이 있어서 힘이 납니다. 우리 역전용사들은 우리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바로 역전용사들입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전의 용사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